오늘 할 내용은 이제 미적분, 지수함수와 이제 로그함수의 극한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미분법에 대한 걸 이제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그 미분을 하기 전에 이제 쌤한테 이제 수학 2를 당연히 먼저 보았겠죠. 수학 2에서 이제 우리가 그 미분계수 정의라는 걸 배웠었죠. 자,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배우기 전에 했던 게 결국 그 미분계수의 공식도 극한으로서 0분의 0꼴, 그 순간변을 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공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미적분에서의 미분은요,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함수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함수들,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써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뭐 합성함수, 역함수, 그리고 뭐 다항함수는 뭐 기본으로 그 수학 2 때 깔려 있는 거니까 다항함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들에 대한 이제 미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원해방정식 이렇게 생긴 것도 미분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미분할 수 있습니다. 우린 모든 함수를 다 미분을 할 수가 있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배우기 전에 그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극한부터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극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내용이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조금 외울 게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자, 지수함수에 대한 극한부터 배울게요. 자, 지수함수의 극한을 하기 전에 일단 얘의 특징부터 보시면요. 이 지수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생긴 걸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증가함수 형태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거지. 이게 y는 ax제곱 이런 데고. 그럼 얘의 특징을 봤을 때요. 이 생긴 꼬라지가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다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렸죠. 즉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를 그릴 때 쌤이 끊어서 그렸어? 아니죠. 절대 끊어서 그리지 않고 한 번에 그렸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라는 애는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자, 우리가 수학 2에서는 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애가 다항함수라는 애였죠.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에 대한 극한 이런 걸 안 다루기 때문에 따로 언급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 극한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 이제 지수함수의 극한이라고 했을 때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므로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구간으로 복습하시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얘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함수도 당연히 어떻게 써요? 당연히 얘를 그냥 y는 x대칭만 한 거기 때문에,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관계는 y는 x대칭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대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그함수도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더라.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얘는 항상 증가하는 함수예요. 근데 뭐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감소하게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우리 1학년, 그 2학기, 2단원, 그리고 거기 첫 단원이 여러 가지 함수에서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를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1대1 대응인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지수함수라는 애는 부분적인 1대1 대응이에요. 자, 1대1 대응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1대1 대응이 뭐냐면요, 이제 1대1 함수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으로서 1대1 함수라는 것은 x값이 다르면 y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정의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치역 공역이란 걸 했을 때 x주머니 있고 y주머니가 있게 되면 이거 자체를 공역이라고 부르지. 그럼 문제에서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으면요, 얘가 모든 실수가 이제 공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y범위예요. y범위. 그럼 모든 실수라는 것은 y범위가 여기서부터 위아래 요거 말하는 거예요. 즉 파란색으로 체크하게 되면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야? 여기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 치역이라는 애는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y범위잖아요. 그럼 그림이 그려지는 y범위를 했을 때 그림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걔를 y축으로 누르면요, 그러니까 y축을 이렇게 누르면 압축을 시키게 되면 얘가 여기 0은 포함하지 않죠?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치역과 공역이 다르죠? 그래서 쌤이 방금 뭐라고 했죠? 부분적으로 1대1 대응이네요. 부분적으로. 어디 범위에서만 이제 공역이라는 게 양수 범위라고 딱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 1대1 대응이 중요한 게 1대1 대응이 되면은 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거 다음에 배웠던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함수까지도 이제 우리가 다 표현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a가 1보다 크다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십니까? 자, x가 무한대로 가시는데요. 그럼 그때 걔는 쭉 커지지.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x승은 무한대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얘는 하나 없이 작아지면서 몇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래서 0이 나온다. 그리고 감소함수일 때는 이제 그래프만 반대로 되니까 당연히 그 범위도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시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시사하고 있냐면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떠한 함수가요? 0의 값을 가져요. 0이라고 안 해도 돼요. 숫자라고 해도 돼요. 자, 저기 3개 써 있는 걸 그대로 쓰면요.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직접적인 함수로 잡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2분의 1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x 값이 커질수록 계속 감소하지. 그럼 몇에 하나씩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죠. 즉,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이 숫자가 나온다는 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죠? 숫자 나오면 수렴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수렴을 했을 때 그 숫자가 뭘 가리키냐면요. 이제 여기 지수함수, 극한에서 이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또 하나의 뜻을 가리키는데 점근선을 갖는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 자, 예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x승은 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근데 이 0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2분의 1 x승을 그리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릴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 정점이 0,1이었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그럼 얘가 몇에 가까워지지? y는 0이라는 것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라는 것은 결국 값은 y값이랬으니까 그 y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y는 0에 수렴한다라고 부를 수 있잖아. 근데 그 0이 가리키는 게 뭐야? 결국 점근선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는 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겠죠, 당연히. 자, 그때 fx라는 값이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얘기는 점근선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수학투 때는 딱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적분의 함수를 미리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됐고요. 그게 1번 내용 다예요. 자, 그럼 로그 함수로 바로 가볼까요? 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한복 그리기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로그 함수를 그리게 되면 로그 ax 증가함수를 했을 때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렸죠? 자,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단,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얘는 우리가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림이 없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연속이 될 때 범위는 0에서 무한대로 갈 때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보면 너네들이 좋을 것 같아.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깊이 파악해보자. 자, 얘 같은 경우는 봐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거든? 근데 얘 y 범위를 찾게 되면 y가 0보다 크다는 게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 자체가 모든 실수에 대한 연속이고요. 그리고 이 y값은 무조건 0보다 크죠. 근데 역함수라는 역할이 뭐지?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게 되지. 그럼 얘가 역함수였으니까 이제 역함수를 할 거야.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x범위로 바뀌는 거지. 그럼 x가 0보다 크다잖아. 그거를 구간으로 표현한 게 요거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제 0부터, 그러니까 0보다 클 때에서는 항상 연속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의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증가하고 있잖아. 근데 지수함수에서 뭐였죠? 1대1 대응이 부분적으로 1대1 대응이었죠. 왜? y가 0보다 크다기 때문에 공역이 y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없게 되면요.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분적인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얘가 x범위였으면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y범위가 되는 거겠지. 즉 y범위라는 것은 치역을 뜻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 그림 봐봐. 얘가 항상 이렇게 증가해. 그럼 이걸 y축으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전부 다잖아. 그래서 얘 때는 치역과 공역이 같지. 그래서 얘는 항상 부분적인 1대1 대응이 아니라 항상 1대1 대응인 거야. 단 어디서? x가 이 범위인 상태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내용도 보시면요. a가 1보다 클 때, 자, 0의 우극한이라고 돼 있죠? 왜냐? 0의 우극한이라는 것은 0, 요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럼 0이 좌극한도 얘기할 수 없죠. 0이 좌극한은 0보다 작잖아. 그래서 0의 우극한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한없씩 가까워질 건데 그때 값이 쭉 떨어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시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숫자로 갑니다. 그때 fx를 계산했어요. 그때 발산이란 걸 해요. 자, 얘도 다시 정리할게요. 자, 쌤이 여기다가 무한대라고 적어놨는데 발산을 했어. 그랬더니 숫자가 나왔어. 그럼 그때 그 숫자는 정근선이었죠. 근데 이제 거꾸로 숫자로 갔어. 근데 발산을 했어. 그럼 이 숫자가 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점근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0의 우극한, 즉 0이라는 숫자에 한 번씩 가까워질 때 얘는 발산을 하게 되죠. 음의 무한대로. 그래서 이 숫자, 로그 함수 자체도 얘가 정근선이잖아. 여기 y축이 정근선이잖아. 그래서 이 숫자가 뭐다? 점근선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깊이 파고드는 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됐지? 여기 나와 있는 책 내용은요, 내가 딱히 설명 안 해도 너네들이 금방 이해해요. 근데 이러한 특징들, 뭐 1대1 대응 이런 거 책에 써있냐? 안 써있잖아.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야. 왜? 함수에 대한 깊은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함수가 등장했을 때 걔네들의 특징을 쏙쏙쏙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거 다 엄청나게 섞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막 이런 것도 그려요. 이런 함수도 그려야 되는데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자세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함수를 그리려고 하니? 됐지? 자, 그래서 이제 69쪽까지도 이제 이 책 내용 자체는 별게 없고, 자, 쌤이 체크한 이러한 사실들만 이해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자, 그럼 다음 극한값은 이제 71쪽부터 조사를 하랍니다. 자, 그럼 71쪽으로 할게요. 사실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처음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무겁게 들어가 버리면은 하기 싫어지거든. 그렇다고 내가 이걸 가볍게만 하고 나만 알고 있는 사실로 가겠어? 이제 겨울방학 때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미적분 제대로 들어가려잖아. 그때 이제 살을 마구잡이로 붙여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하겠죠. 자, 갑시다. 자, 다음 극한값 쓸 거 말합니다. 자, 리미트 x가,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습니다. 자, 5x승 더하기 3x승이라고 돼 있고요. 3x승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함수 꼴이죠. 쌤이 항상 얘기합니다. 지수함수 꼴은 등비수열이라고 확인하라 했잖아. 자, 그럼 등비수열 극한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여기 무한대 집어넣으면 5x승은 한없씩 커지고 3x승도 한없씩 커지잖아. 근데 그때 비교하란 게 뭐였어? x승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를 비교하랬죠. 누가 가장 크죠? 5가 가장 크죠. 그래서 5를 제외하고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미 0이 됐지. 없어졌다는 건 1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 분자가 0이 돼버렸으니까 답은 0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연습해야죠. 자, 발산했어요, x가. 그랬더니 숫자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뭐다?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이런 거 다 그리거든요. 이 함수를 그렸을 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주는 특징이 뭐야? x축을 점근선으로 갖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지금 당장은. 근데 x축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없씩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점근선으로 갖겠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씩 잘 건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미적분에서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손쉽게는 솔직히 안 되고요. 이제 미적분이 너무 고인물화돼 있기 때문에 그 수능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었죠, 훨씬. 자, 이제 3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고인물화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뭐 요것만 가지고 이제 깊이 파고든다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손쉽게 풀어라는 건 솔직히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렵다는 거잖아. 이거를 이제 손쉽게 하려고 연습해서 그림을 그린다 치더라도.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깊은 특징을 물어보거든. 아니면은 애초에 막 식을 복잡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못 알아보게. 요즘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결론 그거잖아. 이걸 위해서 그럼 그 전 단계라도 쉽게 해야 되잖아. 그 전 단계까지라도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이제 우리가 깊이 파악해야 됩니다. 나중을 위하여. 자, 괄호 2번으로 갑시다. 자, 괄호 2번을 보시면요. 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3x승 마이너스 2x승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여기 x분의 1승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봤을 때 일단 등비수열 극한이라는 거 보이죠? 원래 우리 이 문제 풀 때 정석대로 푸는 건 뭐였지? 가장 큰 놈, 5x승을
위아래로 나눠줌으로써 이렇게 만드는 거였잖아. 그래서 얘가 감소함수하다 보니 x가 무한대로 가면 0에 수렴하는 거고 얘도 0에 수렴하니까 결국 1 더하기 0분의 0이어서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묶는 작업이야, 원래 정석대로 하면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x승이 가장 크니까 3x승으로 묶어주면요 1-3분의 2의 x승이 되죠. 그거의 x분의 1승이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됐니?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럼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사라집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x승 남아있죠. 그리고 x분의 1승 남아있죠. 자, 그럼 걔네들의 지수 법칙을 일구하게 되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3의 1승만 남겠죠. 자, 그럼 걔 같은 경우 x가 사라졌잖아. 그래서 값이 3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아까보다 전부 다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죠. 확인 체크 문제인데도. 자, 그 다음에 걸어선분. 자, 걸어선분 같은 경우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셔. 자, 그럼 쌤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땐 반드시 치환을 이용하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은 다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t 대입하고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되니까. 자, 근데 그 상태에서 x가 마이너스 t니까 이제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분자를 체크하시게 되면요 2의 마이너스 t승 마이너스 2의 t승 이렇게 되지. 그럼 2의 마이너스 1승이 그러면 2분의 1이거든요? 그 2분의 1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사라져요. 그럼 여긴 똑같죠? 그래서 뭐예요, 답이? 얘 약분되니, 이건 약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네, 이제 이게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했던 조금 그대로의 문제인 거고. 자, 이제 쌤, 조카 100일 때문에 아침부터 밖에 나갔다가 지금 11시거든요. 11시가 다 된 상태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 너무 피곤해. 잠도 막 3시간밖에 못 잤거든.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자, 다음 극한 값을 볼게요. 구하랍니다. 뭘 봐요? 구하라는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로그 x 플러스 1 마이너스니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얘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주시면 돼요. 자, 로그끼리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x분의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로그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예를 보면 알겠지만 막 이걸 다 계산하고 다 계산한 상태에서 우리가 막 말이 안 나온다. 다 계산한 상태에서 막 각각 값을 다 계산한 상태에서 편집 안 할 거야, 씨. 다 계산한 상태에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막 계산해서 그 남은 거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 내리죠. 원래 우리 시그마는 예를 들어서 곱하기, 나누기 돼 있으면 무조건 약분 내지 전개해서 답을 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극한할 때는 어때? 극한할 때는 우리 그거였잖아. 4층 연산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로그에서 이제 극한이 있을 특징이 뭐냐면요. 로그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은 항상 안에 것부터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로그 계산하고 리미트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극한의 특징은 뭐냐면 4층 연산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로그를 나중에 계산하고요. 리미트를 먼저 계산해도 돼요. 즉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먼저 계산하시면요. 왜? 4층 연산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의 값을 갖죠. x분의 x,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그럼 로그 1이 남죠. 그래서 답이 0이에요. 네. 답 내는 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 괄호 2번으로 갑시다. 자, 괄호 2번은, 자,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간답니다. 자, 이런 것도 왜 1의 우극한이라고 줬을까? 한번 의미를 이해를 해보자. 자,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바로 이유가 떠오르면 괜찮고 만약에 이유가 안 떠오르면 잠깐 멈추고 그러니까 이게 수초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야.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극한을 확인한다는 건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상태에서 확인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난이도가 낮은 비교적 쉬운 수학2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 쉬운 거지.
그러니까 꼭 이런 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자고. 그럼 다시 질문입니다. 왜 1의 우극한이 나왔을까요? 이해하신 분들은 바로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해가 조금 필요한 친구들은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1의 우극한일 때 왜 줬냐면 1의 우극한을 줄 수밖에 없어요. 1의 자극한은 못 줘. 왜냐면 진수범위 때문에. x-1이 0보다 크다는, 우리 진수라는 게 로그에 진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로그의 정의 자체가. 그럼 x-1이라는 게 0보다 커야겠죠. 그럼 x-1이 0보다 크다는 건 x가 1보다 크다는 거지. 그럼 x가 1보다 크다는 건 뭐였니? 1의 우극한이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의 우극한 문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얘 같은 경우는 로그끼리 뺄셈이니 나누기를 하시면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리 바꾸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럼 1 들어가시면 2 되겠죠. 그럼 로그 2의 2는 1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입니다. 자, 괄호 3번을 보시면 자, 리미트 x가 5로 간대요. 자, 그럼 이것도 왜 주어졌는지? 이거는 왜 우극한, 자극한 상관없이 그냥 5라고 바로 줬는지. x가 5로 간다는 건 우리가 우극한, 자극한 둘 다 확인하는 거였잖아. 근데 왜 5만 줬을까? 봤더니 거기서 뭐가 돼 있어요? 절대값이 돼 있죠. 절대값은 반드시 뭐 만들어요? 양수 만듭니다. 그래서 5의 자극한이든 5의 우극한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로그 자, 5에 자, 빼기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 일단 절대값 두고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분자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하시면 x-5 곱하기 x 플러스 5고요. 자, 분모 같은 경우는 x-5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5까지가 돼요. 자, 그럼 사라지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5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럼 로그 5에 10. 그 다음에 25 더하기 25 더하기 25니까 75가 나와요. 그럼 얘는 약분하시면요. 5로 약분하니까, 자, 15분의 이제 2까지가 등장하게 되겠죠. 뭐야? 그럼 얘는 절대값 있을 때 이미 양수니까 절대값 버려도 되지. 그럼 로그 5에 15분의 2가 답이 되는 거야. 굳이 이쁘게 쓰고 싶어? 사실 이게 이뻐. 간단하게 돼 있을 때가. 근데 좀 더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15는 5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로그 5의 2 빼기 로그 5의 3 그리고 빼기 1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때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에 대한 극한 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무리수 2와 자연 로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영어에 대한 걸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새로운 걸 이제 배우는 거죠. 이건 수학2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미적분만의 내용이에요. 이제 초월함수를 다루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뭐 쌤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쌤이 뭐 수학과도 아니고 어차피 대학 내용에서 이제 대학 수학을 통해 가지고 왜 이러한 숫자가 등장했는지, 왜 이러한 숫자가 우리한테 필요한지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에서 우리 복리법 계산할 때 있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뭐 얘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나 봐. 네, 그래 가지고 나온 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상수인데요. 근데 거기는 무리수 2라고 나왔죠. 왜? 우린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만 보면 되거든. 뭐하러 우리가 경제용 이런 것까지 봐. 그래서 무리수 2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그럼 왜 2가 무리수야? 라는 거부터 알아야겠죠. 자, 일단 이 2라는 영어는요. 거기 책에 안 써있네요. 2가 이제 뭐냐면은 쌤이 야 2라고 부르면요.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건지 너네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구분을 지으려고 쌤은 이 2라고 돼 있는 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exponential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exponential. 그러니까 exponential 하면 이 2를 얘기하는 거고요. 2를 얘기하면요. 숫자 2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자, 일단 얘에 대한 정의를 배울 겁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숫자가요. 이제 우리 수학 자체, 경제 자체.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도 쓰여요. 경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도 쓰인대요. 뭐 과학 쪽에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걔 같은 경우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이제 어떠한 식이 등장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떠한 식을 이제 얘라고 정의하자고 했냐면 리미트 x가 거기 첫 번째 써 있는 겁니다. 자, 무한대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무한대가 아니라 0이구나. 첫 번째 써 있는 거냐. 책의 순서대로 할게요. 0으로 갈 때 자,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이거를 익스포넨셜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쌤은 설명을 할 때 이거부터 설명하고 싶거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부터 설명하고 싶어 쌤은. 책엔 두 개가 써 있어요. 얘하고 얘가 써 있죠. 근데 얘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경제 쪽에서 이용하는 거거든. 사실 쌤이 이제 경제과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러한 식을 보고 이제 이걸 응용한 게 얘였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잘 봐. x가 한없이 커지잖아. 근데 얘가 익스포넨셜 값을 갖는데 그럼 대충 야 무리수 일하는 건 결국 얘도 숫자 아니냐? 파이 같은 애야 파이 같은 애. 그럼 대충 몇인지 알아야 되잖아. 파이는 3.14159 뭐 어쩌고저쩌고잖아. 그럼 얘도 몇인지는 대충 알아야 되잖아. 책에 써있는 거 말고 우리가 직접 생각해보자고. 그래서 봐봐. 자, 쌤이 이제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1을 넣어보면 이제 계속 키울 거야. 1 더하기 1이고 그거 1승이죠. 그럼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x에다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요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5의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 15의 제곱 알죠? 22.5 225. 그래서 2.25 값이 나와요. 그리고요 x에다가 3을 넣게 되면요 이게 1.3333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도 대략적으로 2점 몇 정도를 갖더라? 5 정도를 갖게 돼요. 대략적으로 2.5 정도를 갖습니다 값을. 그럼 4로 또 넣을게요. 그럼 4를 넣게 되면요 1.25의 4제곱이 돼요. 자, 그럼 1.25의 4제곱인 거니까 그 뭐냐 1.25가 4분의 3이잖아. 맞냐? 아닌데 100분의 125니까 4분의 5거든요. 4분의 5. 그럼 4분의 5의 4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요 256분의 5의 4제곱이니까 625가 나와요. 그럼 얘도 대충 나눠보면 알겠지만 2점 얼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x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게 되면요 계속 2.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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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몇이 나와. 근데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커져. 얘는 대충 2.6 정도 갖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이제 5를 넣고 6을 넣고 7을 넣고 하면요 계속 2.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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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몇에서 나와. 근데 그거를 무한히 계속하게 되면은 대충 어떤 값에 도달하게 되냐면 거기 책에 써 있는 것처럼 2.1, 2.71828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몇이라고 대충 정의하냐면요 2.7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값은 2점 몇이에요. 이거 당연히 값 아셔야 됩니다. 몇인지. 파이는 1.1, 3.14잖아. 그럼 파이가 커? 이 무리수 익스포넨셜이 커? 익스포넨셜이 더 작은 거예요. 파이가 더 크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어떻게 도 주냐면 이 익스포넨셜이라는 걸 2하고 3 사이 숫자라고 주기도 하고요. 익스포넨셜을 3이라고 정의하자라고 두고 이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값을 대략적으로 비교할 때 있죠. 값을 대략적으로 비교할 때 얘를 2.7 내지 3 정도로 잡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파이도 마찬가지로 3으로 잡고 풀죠. 왜냐면 반올림하면 3이니까. 얘도 반올림하면 3이잖아.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값을 비교할 때는 익스포넨셜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자 그럼 이걸 이제 쌤이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이 익스포넨셜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식과 이 식의 정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두 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 리미트. 쌤이 이거 무한대 넣어볼게요. 자, 그럼 1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이죠. 그럼 1 더하기 무한대분의 0이죠. 그리고 여기 무한대 들어가면 무한대죠. 그러니까 즉, 이러한 형태면은 얘를 익스포넨셜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쌤,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 봐봐. 0 들어가면 어때요? 1 더하기 0이 되죠. 그리고 0분의 1은 쌤이 뭐라고 했죠? 무한대라고 그냥 쌤이 생각하자 했었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무한대가 되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똑같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네가 체크해줘야 될 게 이제 딱 하나만 더 체크해주면 이제 얘에 대한 정의를 다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총 복습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일단 기본적인 세팅. 이거 책에 적어놔요. 1 더하기 0에 무한대 승꼴일 때 익스포넨셜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체크해줘야 될 게 이 x하고요. 여기 x분의 1 보이시죠? 얘네들이 반드시 역수관계여야 돼요. 정의를 이런 거예요. 즉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어. 역수가 맞춰지면 익스포넨셜이 되는 거야. 1 플러스는 그대로면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모양 맞추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수투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수투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 왜냐면 수투 같은 경우는 대놓고 모양이면은 이 모양이면 몇이라고 알려준 상태에서 들어가지. 근데 이제 우리 미적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줘. 그냥 어떠한 식을 내가 도출을 시켰어.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모양이 맞구나, 익스포넨셜로 바꿔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뭐 지금 이게 와닿진 않을 거야. 당연히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일단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한테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개념이 뭐다? 1 플러스 0의 무한대승이면 익스포넨셜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다? 얘네들이 역수관계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x분의 1이라고 돼 있고 여기 x 서로 역수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1 플러스 x분의 2가 있고요 여기에 x가 있어요. 그럼 이거의 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구해보라고 했죠. 내가 모양을 맞추랬니? 그냥 구해보랬지. 그럼 너네 이걸 익스포넨셜 포화연을 해야 돼. 그럼 너네들이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1 더하기 0의 무한대승인지부터 확인해봐. 그럼 1 더하기 0 나오죠. 그리고 무한대승 나왔죠. 그럼 1차 통과. 2차로 봐야 될 게 뭐다? 얘네들이 역수관계인지를 봐야 돼. 그럼 역수관계가 맞아? 아니지. 뭐가 부족해? x분의 2면 여기는 2분의 x여야겠지. 그래서 2분의 x를 해줘. 근데 분모에 2를 이미 곱했지. 그래서 여기다 2를 다시 곱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식 자체가 익스포넨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삥반이 누구 남아있어? 2 남아있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한번 싹 지우고요. 선생님 이거 거의 1년 만에 보네, 이 숫자를. 1년 아니구나. 지금 고3 가리키구나. 고3, 그래. 리미트, 다시.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익스포넨셜이라고 정의하겠다? 1 플러스 0의 무한대승꼴이라고 돼 있을 때, 뭐라고 정의하겠다? 익스포넨셜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는 어때야 된다? 역수관계가 된다. 그럼 너네들이 공식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리미트. 자, 1 더하기 x에 x분의 1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익스포넨셜이죠. 그럼 이 꼴이 되려면요, x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0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 0으로 만들어주고 무한대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1 플러스 x분의 1 x 이게 익스포넨셜이라 돼 있으면 리미트 x는 어디로 가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무한대로 가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이게 익스포넨셜의 정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요. 거기 써있죠? 73쪽에도 거기는 x가 뭐 0.1, 0.01, 0.002 어디니? 얘 가지고 한 겁니다. 쌤은 증명할 때 뭐였죠? 얘 가지고 했죠? 책에는 얘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단순 계산을 위하여 x에다가 10을 넣고 100을 넣고 1000을 넣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1000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야. 자, 다음 74쪽에 이제 자연 로그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쌤이 말했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책에는 무리수 익스포넨셜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 정확한 이름은 자연상수 익스포넨셜이에요.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을 가지고 로그를 만든 게 뭐냐면은 자연 로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뭐라 부르냐면 ln이라고 부릅니다. 로그 내추럴. 진짜예요. 로그 내추럴. 거기 써 있을걸요? 여기 왜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니? 자, 로그 내추럴입니다. 로그 내추럴. 그래서 자연 로그라고 부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만약에 lnx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로그 익스포넨셜의 x라고 부르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비슷한 거도 배웠었죠. 우리가 로그 x라고 했을 때 여기 몇이 숨어 있었죠? 상용 로그라 해가지고 로그 10x 여기 10이 숨어 있다 했었지. 자, 마찬가지야. lnx라고 했을 때도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절대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로그 익스포넨셜, 즉 리치 익스포넨셜인 거예요. 그럼 얘는 로그 함수지 결국. 그럼 로그 함수인데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증가함수겠죠. 왜? 이게 2점 몇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2.7 정도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그럼 얘가 1보다 크잖아. 미치. 그래서 증가함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얘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니? 로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즉 ln2 더하기 ln3을 하래. 그럼 우리 그냥 로그 계산하던 대로 뭐라 하면 돼? ln6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 내용이 거기 책에 다 써있죠. 74쪽에.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자연 로그. 자, 무리수 익스포넨셜의 위치로 하는 로그. 자, 로그 익스포넨셜의 x를, 자, x의 자연 로그라고 하면 그걸 간단히 ln x라고 정의를 하자. 그리고 이제 거기 자연 로그의 성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대. 그거 준 이유는 진수 범위 때문이죠. 그때 ln1은 0, ln 익스포넨셜은 1이죠. 왜? 여기가 익스포넨셜이어야지 익스포넨셜이 똑같잖아. 그래서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어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로그 성질들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리수 익스포넨셜과 그리고 그 익스포넨셜을 밑으로 하는 자연 로그에 대한 정의만 한 겁니다. 됐죠? 자, 너네 머리가 아픈 관계로 자, 이제 곧 수학2도 지금 빡세게 되는데 요것도 빡세게 해버리면요. 너네가 머리가 조금 아파심으로 74쪽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죠. 그 다음 주 이제 74, 75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싹 풀 겁니다. 즉 다음 주에는 82쪽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